여러분, 흔히 밥도둑이라 부르는 음식 중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밥도둑은 입맛을 돋우어 저절로 밥을 많이 먹게 하는 음식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깃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밥도둑 메뉴가 한 가지씩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마다 최애는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간장게장을 비롯하여 김치, 스팸, 젓갈, 장조림 등 생각나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께 소개드릴 주인공은 바로 김 이야기입니다. 김에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 등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김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쏙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끝으로 좋은 김 고르는 꿀팁까지 같이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닥터 건사보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하루 건강 평생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건사보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 건강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김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쌀밥에 김 한 장 올려 입안으로 쏙 넣으면 진짜 맛있는 밥도둑이 되는데요. 배고플 땐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김을 이용한 음식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라면 단연 김밥일 것입니다. 물론 김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데요. 잘 말린 김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은 간장을 양념 삼아 밥을 싸 먹기도 하고 참기름에 소금을 넣은 소금장을 살짝 발라 구워 밥과 함께 먹기도 하며 그렇게 구운 김은 밥뿐만이 아니라 술안주로 먹기도 합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반찬거리이지요. 김은 해조류의 일종으로 겨울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바닷속 바위에서 이끼처럼 자란 것을 채취하여 종이를 만들듯 펴 널어 말린 것이 마른 김입니다. 김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해이라 부르기도 했고 해태라 부르기도 했는데 모두 바다 이끼라는 뜻입니다. 요즘 김은 주로 양식을 통해 생산하며 김을 이용한 건강식품도 개발할 정도로 김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은 물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엄청난 항암 효과까지도 있어서 바다가 주는 선물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김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좋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오히려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감자편에서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으로 소개드린 찰떡궁합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감자편도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로 김과 계란을 같이 먹는다면 무릎 통증 완화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김은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B1, B2, 그리고 포피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B1, B2가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 전반적인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라는 혈청과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전과 동맥 경화를 막으니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온몸으로 곳곳이 전달해주는 것이죠. 이런 작용들은 콜레스테롤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 뇌의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돕습니다. 바로 이때 김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 속에 가득한 콜린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인지 기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므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과 김은 각각의 영양소로 인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시너지 효과는 물론 영양 보완의 역할도 합니다. 김은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보완해주며
계란은 김에 없는 비타민 D를 충족시켜 주어 이 둘은 영양적인 궁합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김과 계란은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무릎 통증 억제와 관절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과 김의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김의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해주니 눈 건강 효능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아침 식사로 김과 삶은 계란 또는 계란 후라이를 함께 먹는다면 무릎 통증 완화와 치매 예방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김의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A,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며 뼈의 구성물질 중 칼슘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약 70%로 매우 높은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김 100g에 412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우유의 4배, 시금치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D 역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골격 세포를 증가시켜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김도 이 음식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부인데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음식인 두부는 김과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두부의 핵심 영양 성분인 이소플라본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손상을 막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은 물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어 뼈와 관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두부의 원료인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의 요오드와 반응하여 요오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을 같이 먹는다면 손실된 요오드를 보충해 주어 상호보완 작용을 통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김을 먹을 때 두부를 같이 먹는다면 뼈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마늘과 깨입니다. 김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펩티드, 그리고 미네랄 등의 성분들은 염증과 응고로부터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김의 알딘산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동맥경화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의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조미 김보다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더욱 좋으며 김을 먹을 때 이 양념장에 찍어서 먹으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 양념장입니다. 간장에 마늘과 깨를 듬뿍 추가한 양념장은 김과 함께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알리신 성분은 지질과 결합하면 혈소판에 작용하여 혈전의 생성을 막습니다. 또한 같이 들어가는 깨 역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식재료입니다. 깨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세사미놀과 세사민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에 침착하여 혈관을 좁게 만드는 것을 억제하며 혈관의 탄력도를 높여줍니다. 따라서 김과 마늘이 맑게 만들어준 혈액을 깨끗한 혈관으로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장에 김을 콕 찍어서 먹는다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최악의 궁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묵과 김이 상극이라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도토리묵에 참기름 넣고 김가루 솔솔 뿌려서 정말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묵사발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법 또한 간단해 더운 여름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 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사실 김과 도토리묵은 건강에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김은 최고의 반찬 중 하나이면서 알고 보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완전식품인데요. 그래서 최근 김이 한국 대표 음식인 K푸드의 대명사로 등극하면서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을 슈퍼푸드로 뽑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얇은 김 한 장에 든 영양소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혹시 김 5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계란 1개와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은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단연 1등인 최고의 고단백 식품입니다. 특히 겨울철일 2월에 채취한 김은 단백질 함량이 상당해서 바다에서 나는 콩이라는 별명도 생겼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은 미네랄 함량 또한 매우 뛰어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철분의 함량이 해조류 중에 1등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김은 미역의 18배 이상, 카레의 4배 이상인 100g당 18.6mg의 철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빈혈이나 갱년기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철분 가득한 김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 곳곳에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쑥쑥 끌어올리는 것이죠. 빈혈이나 현기증을 해결해 주니 이런 점에선 김을 꼭 챙겨 드셔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철분 가득한 김을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토리묵에 가득 있는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도토리묵 외에 감 또는 녹차를 드셨을 때 떫은 맛을 느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건강에 참 좋은 고마운 성분이지만 하지만 도토리묵에 있는 탄닌 성분은 김의 철분과 만났을 때 탄닌 철이라는 결합물이 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철분을 빼앗아서 그대로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때 여성분들은 철분 부족이 악화하면서 빈혈과 갱년기로 인한 자궁 노화가 더 악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김을 챙겨 드셨지만 도토리묵과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드시면 보다 효과적인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도토리묵 요리는 별다른 열 처리 없이 바로 조리를 한다는 점인데요.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친 후에 김과 함께 조리해 먹는 방법을 통해 김의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김과 도토리묵을 따로 드시면서 각각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영양분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아무리 좋은 김이라도 소금과 기름 가득한 조미된 김으로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김의 영양을 모두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미김에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리는데 이 기름이 문제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기름의 문제는 바로 너무 빨리 산패된다는 것인데요. 공기 중에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소금이나 기름을 바르지 않은 마른 김이나 살짝 구워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더 깊은 바다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게다가 조미가 되지 않은 김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거의 없고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다이어트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김에 포함된 피로 회복 타우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주니 활력 충전에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김을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로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의 풍부한 요오드입니다. 우리 몸은 요오드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갑상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해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가 급격히 저하가 되며 이로 인해 기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또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빠지는 탈모 현상도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화 현상들을 막아주는 데는 해조류의 주성분의 요오드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요오드 성분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항진증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김을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김에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는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 섭취 시에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들은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도 알아서 조절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한국인의 평소 식단에는
이미 너무 많은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으니 조금만 드셔도 바로 과다 섭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김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걱정하면서 김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추천드렸던 김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인 마늘이 그 해답입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늘 속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큰 문제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효능이 있는 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좋은 김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검붉은색에 반짝거리는 윤기가 있으며 맛을 보았을 때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이 좋으며 검은 김에 약간의 초록색을 띠는 것이 완전한 일품이고 광택이 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김을 구웠을 때는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 잘 녹는 것이 좋은 김이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은 실온에 보관을 했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에 밀봉하여 보관하면 김의 향과 맛이 오랫동안 보존이 됩니다. 김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640년 김여익이 태안광양에서 최초로 김양식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특별히 부를 이름이 없어 김여익의 성을 따서 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의 측면이나 영양적인 면을 고려해봐도 진짜 김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알고 먹으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섭취하신다면 누구나 건강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건사부였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